안녕하세요. 날마다 수진입니다. 오늘은 설 특집으로 특별한 분 모셨거든요. 교과서에도 소개된 웃음 강사님이세요. 정혜성 대표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웃음 임상치료센터 대표 정혜성입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 교과서에도 소개되었다. 교과서는 아무나 소개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교과서에 소개되신 분을 제가 이 옆에서 뵐 수 있다니. 저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가문의 영광인데요.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 교과서에 보면 이런 직업도 있어요 라고 해서 설탕 공예 전문가, 불꽃 연출가 이런 좀 특별한 직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웃음 치료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전국적으로 웃음 클럽을 만들어서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웃음 전화로 한참 왕성하게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진이 또 아주 한박 웃음으로 같이 나왔던 게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웃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고 특히 저희 날마다 수진의 구독자님들께서는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웃는다 왜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웃음 강의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어느 정도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거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건강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웃음 이야기하면 매일 웃어야 되는 거는 운동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웃음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웃음이 그만큼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효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저 예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쓰셨던 오늘 여기 책도 2권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웃어라 행복하게 웃겨라 따뜻하게는 저희 앞편에 보면은 제가 너무 좋아서 책도 소개했던 책이거든요. 이렇게 이 책 말고도 또 한 권의 책을 더 갖고 오셨네요. 웃음에 관련된 책이 여러 권 저희가 이제 썼는데요. 이거는 병원 웃음 치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이제 그 대상별, 그러니까 환자 질환별에 각각 맞춤 웃음을 따로따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환자들하고 생활하시는 병원에서 생활하시는 의료인들이나 또는 병원에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께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맞춤 웃음 치료를 보급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저희 회사가. 병원에 계신다. 병원 이러면은 뭔지 모르게 왜 좀 우울하고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로 가셨을 몸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에게 웃음이란 진짜 그런 분들에게 웃음이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 같은 사실은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거든요. 웃음 치료, 웃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설 특집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며칠 후면은 설에 가족들이 다 모여요. 명절이에요. 그런데 명절에 웃어야 하는데 가족이 오래간만에 다 모였으니까 웃어야 하는데 명절만 되면 명절 증후군, 스트레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가족이라서 웃지 못할 사건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가족끼리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을 때 가와만사성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여러 가지 명언들도 있잖아요. 대표님도 여러 가지 명언 알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소문 만복내, 그다음에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실제로 명절 연휴 끝나고 나면 이혼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땐 웃을 일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웃음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식구들이 줄으니까. 식구도 줄고요. 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로 제사도 지냈는데 요즘은 제사도 간편화에 의해서 제사도 지내지 않으니까 식구끼리 함께 모이는 역할들이 점점 줄게 되잖아요. 근데 약간 이 유교 문화가요. 웃음이라는 표현은 나의 긍정적인 나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 이것을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부터 해서, 웃음이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너무 많이 웃는 것도 약간 좀 못 나간다고 깔깔
깔그리면서 네. 웃거나 하면은 그런 것도 안 맞아, 좋다고 맞아, 하면서 맞아. 입 그랬던 가리고 거예요. 이렇게 웃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웃는데 입을 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네. 왜 한때 웃음 치료로 인해서 예, 굉장히 왜 사회적 붐이 되고 예, 예. 이슈화되었던 예. 적이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하고 좀 살기가 힘들고 팍팍해지면서 웃는 것에 대한 생각을 사실 많이 못하고 맞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족들도 많이 이제 자주 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진짜 웃을 일이 없어진 건 되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웃음이라는 거는 아무 이유 없이 웃어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혼자서라도 나를 위해서 웃어야 나를 된다는 위해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단순히 이제 깔깔깔 소리내서 웃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오, 그래요? 그런 상황이 입꼬리를 저도 아이들하고 왜 면접 취업 네, 그런 예, 걸 예, 공부할 예. 때 보면은 왜 입꼬리가 올라가고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꼬리를 올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입꼬리를 올리는 방법, 우리 정말 잘 웃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네. 가르쳐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입꼬리를 올리는 거는 아까 제가 이제 나의 감정을 지배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많은 연구하고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꼬리를 올리면서 이 올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그 양볼 바로 아래에 있는 근육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뇌에 미치는 게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아주 잘하고 있어 나는 라고 잘하고 생각할 있어? 수 있는 어. 긍정적 판단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마스크 내 표정을 억지로 짓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마스크를 본다는 거예요. 본다 가지고 그 다음에 웃는 그 마스크를 탁 쓴 상황에서 아주 슬프고 무섭고 뭐 이런 영상들을 보고 나서 어땠는가 물어봤는데 뭐 아무렇지 않던데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꼬리를 일부러 처지게 입꼬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처지게 만듭니다. 사람 누구나 입꼬리가 처지고 있으면 우울해져요. 그냥 우울하죠. 슬프고 맞아요. 안 좋은 감정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마스크를 본다 가지고 딱 마스크를 쓰고 아주 행복하고 재미있는 코미디를 보게 했는데도 반응이요. 별로 안 재밌다. 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예를 들면 사진 찍을 때 뭐라고 하세요? 이걸 올려야 되잖아요. 김치. 예. 치즈. 치나 키 발음이 가장 입꼬리를 올리는 데 좋대요. 위스키. 위스키. 예. 위스키. 나이키, 나이키, 와이키키. 와이키키. 입꼬리 올리는 거 가장 어. 김치 가장 김치. 좋고요. 또 만약에 사실 치즈인데 치즈는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치즈. 이건 치즈는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치즈. 예.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항상 웃는 훈련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거울 볼 일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다, 세수를 한다, 양치를 했다, 뭐 이런 거울이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거울 한번 보시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문구를 가지고 발음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감사해, 감사해. 좋아해.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는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도 잘 못 쳤고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게 다 내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저는 오케이, 사랑해, 오케이, 감사해, 감사해. 뭐 이런 정도만 발음하는 훈련만 해도요 표정을 열 수가 있고 저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그냥 따라해봤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말하다가 사랑해 하니까 왠지 사랑하는 그 느낌이 네. 막 그림 그려지면서 상상되면서 맞아요. 사랑해 행복해 막 이런 느낌이 막 아, 들면서 맞아.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웃음 교실을 할 때 네. 많은 분들에게 이유 없이라도 소리 내서 웃어야지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리를 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듣는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뇌신경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이런 소리에 의해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나 되게 슬픈 일이 지금 있어요. 근데 웃으라고 하니까 막 웃기는 하는데 웃을수록 슬퍼. 그래서 어떡해. 그럴 때 우리가 소리 내서 웃을 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좋은
상상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요. 또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기쁜 일이 있었던 과거, 그러니까 미래 과거 중에서 내가 생각하거나 생각하고 싶은 가장 좋은 상황을 떠올리면서 또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표정을 짓고 순인해서 웃으면 그러면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책에서 봤는데요. 네. 우리의 뇌는 얘는 좀 바보 같대요. 그래서 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한 행동만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웃으면 즐거워서 웃는구나라고 입력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을 먼저 바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인지요법으로 네. 웃음 치료는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표정 이야기에서 제가 진짜 웃음, 가짜 웃음도 구분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 입꼬리만 올라가는 거 네. 아니고 우리 눈을 네, 어떻게 웃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까마귀 발주름 까마귀 발주름이라고 하는 이곳인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 사회 심리학자 기움 디센이라는 의사 겸 이 연구자가 사람들은 웃는 사람의 얼굴 보면 따라 웃는다라고 하는 거울신경이 있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근데 저 사람이 웃고 있지만 진심으로 웃는 것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은 먹고 살려고 웃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든다면 내가 그렇게 막 환하게 나도 같이 따라 웃고 힘들죠. 그렇죠. 분명히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게 다를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로 웃는 사람들은 단순히 입꼬리만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꼬리 주름까지도 함께 잡히는 웃음을 웃을 때 보는 사람이 아, 저 사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맞아, 웃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옷가게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웃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진짜로 반가워서 그런지 이런 것들도 그 눈을 보면 그렇군요. 판가름할 수 있다. 왜 우리 그 눈가에 이렇게 주름 있는 거 네. 이거는 없애려고 해도 잘 안 없어진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없애는 것보다도 이거는 나 잘 웃는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렇죠. 혼잣말치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참 인상 좋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마침 이제 제가 오늘 카톡에서 그런 그 이미지의 격언을 이제 들었는데 샤넬. 샤넬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디자인. 네네네. 보보 샤넬. 좋아요. 보보 샤넬이 샤넬. 이야기했던 그 어록이었어요. 뭘까요? 궁금한데요. 20대 얼굴은 갖고 태어나는 거지만 50대 얼굴은 내가 만든 것이다. 보보 샤넬의 어록입니다. 진짜 그죠.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뭔가 왜 인상이 좀 고민을 가득 안고 있는 것 같으면은 같이 보고 있는 사람도 슬프잖아요. 걱정 있어? 걱정 있어. 걱정하지. 그리고 늘 왜 그렇게 듣는데 맞아요. 그거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근데 노력을 조금만 해도 이 표정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뭐 조금만 해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OK 같은 거 좋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면접이 있거나 뭐 이러면 당장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볼펜 물기 가장 좋아요. 근데 볼펜이라 생각하고 볼펜을 네. 물 때 어디에 무는지를 굉장히 완전히 궁금해요. 어금니까지 물어야 돼요. 어금니까지. 그러니까 앞에만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웃을 때 쓰는 볼 볼 위의 근육. 요 근육이 사용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근데 어금니까지 물면은 많이 쓰게 되죠. 이렇게 탁 하면 물어보면 느껴져요. 아, 네, 그래요? 근육이. 그러니까 사람의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거든요. 여기가 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보톡스 일부러 맞아서 이렇게 업 시키는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은 거 같아요. 네. 이렇게 물고 맞아요.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뭐 리프팅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표정 연습도 좋은 생각, 그렇죠. 내가 그런 면접에서 생각하면서. 잘 할 거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연습하세요. 그럼 효과가 더 있겠죠. 이렇게 대표님처럼 네.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심지어는 병원같이 이런 곳에서도 네. 웃음이 넘쳐나는 이런 사회가 된다면은 저희 사회의 웃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요. 이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연설가입니다. 맞아요. 예, 동기부여 전문가인데 이분의 이제 자기개발 서적들이 우리나라에도 나오면 무조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브라이언 트레이시 어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책에 항상 쓰고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공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랍니다. 관계. 예, 성공은 관계? 지식 정도나 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관계가 어느 정도 좋으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론이에요. 근데요, 사람의 그 관계를 결정짓는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제시하죠. 사람에 대한 호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생겨나는 것이 웃는 얼굴이고 사람에 대한 거리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이 웃는 얼굴이다.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관계를 잘하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그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뭐 한 시간에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네. 강의하시는 동기부여 전문가의 말씀이시니까 우리 믿어도 되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수많은 네. 임상을 하시면서 웃음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우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철뜻같이 믿고요. 이번 명절에는 좀 웃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가족 간에 웃을 일이 많게 만들려면 우리 어떤 마음으로 명절을 지내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좀 속상하더라도 뭐 이것이 이제 나의 것이다. 그냥 물론 이제 예전에 카톨릭에서 네타시오 운동 많이 했었는데 또 그거 말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타시오를 너무 하는 거 너무 뭐 염세주의적인 이런 표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케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맞아요. 좋아. 좋아요. 잘 되고 있어. 이런 마음 자세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 그래도 좀 더 보람 있는 그런 연휴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왜 저도 한마디 더 붙이자면 그냥 이거 할 일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돼? 이거보다는 그냥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이런 날 내가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냥 내가 좀 봉사한다고. 우리 사실 요양원에 가서 뭐 양로원에 가서 봉사는 잘 하시잖아요. 남에게는 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뜻하게 해야 하는 우리 가족을 챙길 수 있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나누어서 가질 수 있으면 웃음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저희 날마다 수진 구독자님들께 네. 웃음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긍정 심리학 그 당시에 이제 심리학 강연도 처음이었는데 긍정 심리학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지금은 그게 행복학이었죠.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1880년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그 윌리엄 제임스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마 웃음에 관련된 격언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거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하다. 그러니까 즐겁고 그 다음에 뭐 재미있고 행복한 행동들을 먼저 하십시오. 그런 행동 중에 하나는 바로 작은 일에 웃는 겁니다. 진짜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늘 웃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웃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그냥 근데 이 웃는 게 생활화 되려고 하면 웃지 못할 일을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에 항상 즐겁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전부 다 웃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마지막에 마칠 때 하는 응원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라고 네.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우리 대표님 오셔서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요. 다음에 혹시 2탄 기대해도 좋을까요? 그럼요. 그러면요. 웃음에 대해서 오늘은 가볍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웃음에 대해서 조금 더 리얼리티하게 우리 파헤칠 수 있는 질문 제가 가지고 올게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요.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스님한테 여쭤보고 또 우리 같이 한번 방송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